자, 대표 예제 5번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이 문제가 여기 이제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완전 꼬아놓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너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등장을 하면 A에서 D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맞지?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갈 거잖아. 경로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아. 경로.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D를 갈 거야.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A에서 C를 갔다가 D를 갈 거야. 경로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A에서 B를 가는 게 몇 개? 4개. B에서 D를 가는 게 몇 개? 3개. 3개. 4 곱하기 3, 12개. 그 다음에 A에서 C를 가는 건 2개. C에서 D를 가는 건 3개. 그래서 2개 곱해준 6개. 2개 더해줘서 18가지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좋다고. 오케이? 민지와 승현이가 A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만약에 민지가 먼저 출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민지가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12개. 뭐라고? 민지가 A에서 D까지 가는 게 18개. 18개겠죠? 네. 그런데 민지가 이렇게 갔다면, B 지점을 거쳐서 갔다면 12개겠지. 네. 승현이는 어디로 가야 돼? C. 밑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6가지가 돼. 민지가 C를 거쳐 갔다면 네. 6개겠지? 네. 그러면 승현이는 어디로 가야 돼? B를 거쳐. 위를 거쳐서 가야겠지? 그래서 이 2개를 더해주면 144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 안 가는 사람? 괜찮아? 네.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는 누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근데 경로가 점점 복잡해질 거야. 그냥 여기다가 4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도 일반 문제 같은 것들은 풀릴 텐데, 이게 막 경로가 막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가 경로를 먼저 결정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는 습관을 들여놔라. 이 문제는. 괜찮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 그러면? 이 문제. 칠하는 거. 중학교 때도 이건 했었지? 네. 어떻게 배웠었는지 기억나요? 하나를 정해놓고. 네. 안 누른 줄 알았어. 하나를 정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채워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었을 텐데, 이 문제는 너희가 이렇게 접근시켜주는 게 좋아요. A는 몇 개의 면과 인접해 있어? 4개. B는? 2개. C는? 3개. D는? 3개. E는? 2개. 요 개수를 먼저 구해주는 게 좋아. 인접한 면의 개수를. 오케이? 네. 그런 다음에 숫자가 높은 거 있지? 네. 얘네 이 순서대로 색칠을 해나가면 돼.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상관없어. 네. 오케이? 네. 그럼 A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네. 5가지. 5가지 색깔로 칠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5가지 색 중에 A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겠지. 네. 그러면은 C를 먼저 칠할까 D를 먼저 칠할까? 이건 너희 마음대로. D. D를 먼저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싫어요? 네. 5가지 색 중에 한 가지 색을 이용해서 A를 칠했어. 네.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인접한 면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다며. 4개. 그러면 5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 A를 칠했기 때문에 D는 얘랑 다른 색으로 칠해줘야지. 네. 몇 개? 4개. 4개. 얘는 3개.
두 색깔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3개가 되는 거지. 네. 2는 3개. 3개. 이 두 색깔과 다르면 되니까. 네. B는 3개. 요 빨간색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해주시면 돼요. 방법이 이해가 가? 네.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어서 540. 20, 60, 680, 540까지 나오는 거야. 구할 수 있겠나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A, B, C, D가 인접한 면의 개수가 전부 다 몇 개? 3개. A는 C랑 인접했다고 보지 않아요. 왜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두 색깔은 같은 색깔로 칠해도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이해가? 네. 그러면 A랑 인접한 면의 개수 몇 개? 2개. 2개. 얘네들 전부 다 2개지. 네. 딱 이 상황이 벌어지면 너희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얘는 경우를 나눠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무슨 말인지가 좀 어려울 텐데 두 칸씩 떨어져 있는 뭐 A랑 C를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B랑 D를 선택해도 상관없어. A랑 C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A의 색깔과 C의 색깔이 같을 때, A의 색깔과 C의 색깔이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눠줘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그러면 A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4개. 4개. 그러면 내가 얘를 칠하게 되면 A랑 C랑 같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색깔은 자동으로 칠해지겠지. 네. 같은 색깔이. 얘를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하면 얘도 똑같은 색으로 칠할 거야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도 바로 칠해질 거라고. 이해가? 네. 그럼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3개. D를 칠하는 거. 3개.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나와요. 그래서 12 곱하기 3에서 36까지. 인정? 두 번째는 A의 색깔과 C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칠할 거야. 네. 그럼 A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개? 4개. C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B를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D를 칠하는 경우의 수? 2개. 그래서 요거만큼 경우의 수가 나와. 24, 48까지. 두 개 더하면 80까지 나와. 80까지요. 아, 84. 더 세면 안 되죠. 괜찮아요? 요거 좀 제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인접한 면의 개수를 다 구해라. 구했을 때 이렇게 인접한 면의 개수가 전부 다 똑같은 경우는 고정된 두 개의 숫자를 골라가지고 너희가 두 개의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돼. 근데 간혹 이 인접한 면의 개수가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경우를 나눠야 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건 너희가 많이 풀어봐야 돼. 나는 이 경우의 수 파트랑 순열조합 파트는 이제 너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항상.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만약에 2차 방정식을 배워. 그럼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 될 조건, 해를 구하는 방법 3가지, 그 다음에 해를 구하는 방법 3가지 푼 다음에 근의 개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가지고 그것들 응용해가지고 막 2차 함수랑 연관 지어갖고 문제 풀고 막 하죠. 그런데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은 약간 개념 자체는 되게 쉬워.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와.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 파트 같은 경우는 너희가 문제별로 다 외워야 돼. 쌤도 예전에 이 파트를 제일 힘들어 했었거든. 근데 다 외우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너희가 많이 풀어보고 많이 풀어본 만큼 다 외워야 돼. 오케이? 이거는 마스터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이 파트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어. 다음 대표 이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차근차근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100원짜리가 1개가 있고요,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고요, 10원짜리 동전 4개가 있어요.
이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그나마 좀 난이도가 낮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가지고 내가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까? 두 개야. 아하. 왜냐면 안 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안 내거나 한 개를 내거나.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낼 수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 5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영원 제외한다는데요. 그러니까 0원을 제외한다는 마지막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50원짜리 동전에서 안 내고 10원짜리 동전에서 안 내고 100원짜리 동전에서 한 개 낼 수 있잖아. 그럼 100원을 지불한 거니까. 근데 안 내고 안 낸 거를 빼줘라. 그 얘기 준 거야. 이해가요? 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얘를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10원짜리 동전 4개를 갖고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로 생각을 해주고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계산해주게 되면 몇 개가 나와? 30. 30까지. 거기서 한 개를 빼줘야 돼. 이 한 개가 뭐다? 영원히 000을 지불한 거. 아예 안 낸 거는 지불한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5개가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 네.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 거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이번에.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너희가 어떻게 접근을 시켜야 하냐면 1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죠. 그러면 10원에서부터 40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 거지. 50원 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돼요. 요거 하나 내면 50원 되잖아. 네. 그럼 60원에서부터 90원까지 또 지불할 수 있겠지. 네. 100원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50원짜리 뭐 2개 내면 되니까. 아니면 100원짜리 1개 내면 되잖아. 네. 그럼 110원에서 140원까지 다 지불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10원짜리 화를 시키면 돼. 얘는 금액이 총 얼마지? 240원. 근데 10원에서부터 240원까지 다 지불할 수 있다 없다? 2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너희가 각각 금액들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경우가 다 지불이 가능한지 그 금액을 체크해 줘야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문제 뒤쪽에 걸 보시게 되면 지불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거야. 요거 봅시다. 10원짜리 동전 3개와 50원짜리 동전 X개. 요거는 일단 위에 거 먼저 풀고 해주자.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풀어줄게. 1000원짜리가 4개 있고요. 5000원짜리가 2장 있고요. 만원짜리가 1장 있대. 이것도 다 가능한데? 아니, 왜 다 가능한 것만 내는 거야 자꾸? 이것도 좀 난이도가 좀 애매한데? 잠깐만. 그래, 이게 낫겠다. 차라리. 5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 6개,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대. 괜찮아요?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마를 못 내? 얼마 단위를? 얼마 15? 40원 단위마다 못 내는 금액이 생기지. 일단 1번을 먼저 풀어주는 거는 얘 지불할 수 있는 경우에 2개, 7개, 얘가 4개.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서 1만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그래서 7이 14에다가 4 곱하면 56, 이 1번 정답은 55까지가 될 거야.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0원을 못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 500원짜리 동전 1개를 100원짜리화 시켜줘.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은 몇 개가 되는 거? 11개가 되는 거죠. 괜찮아? 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네. 4개. 4개. 100원짜리 동전 11개를 갖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12개. 12가지. 그래서 이 2개를 곱해서 1만큼을 빼주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생각해봐봐.
100원짜리 동전이 12개가 있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아이 지겨워,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까지 10원짜리 동전 3개를 갖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에는 0도 포함합시다. 0, 10, 20, 30. 쌤, 괜찮아? 네. 100원짜리 11개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100원짜리 11개 있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한 거예요. 자,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2가지 나온 거죠, 이렇게. 네. 10원짜리 동전 3개를 갖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나온 거지. 네. 그러면 요거 하나당 4개씩. 이게 다 다른 금액이 된다고. 네. 12 곱하기 4를 계산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0하고 0도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개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47가지.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100원짜리 동전 6개를 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에 대한 얘를 다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작은 단위로 변환을 시켜서 생각하자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가지고 10원짜리 동전으로 변환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불할 수 없었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40원. 만약에 이게 4개가 있었다면 그냥 전부 다 10원짜리 화 시켜갖고 문제를 풀면 안 되겠구나. 5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50원짜리가 없잖아. 네. 0원에서부터 30원까지만 가능하잖아. 네.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을 지금 못한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변환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밑에 문제를 내가 풀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얘는 보시면 1000원짜리가 4장 있다 그랬지. 5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5,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테스트한 거야. 만원짜리가 1장 있죠. 네. 집중 잘하고 있구만. 자, 그러면은 1000원짜리 4장이 있고 5,000원짜리 2장 있고 만원짜리 1장 있어.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3가지, 2가지니까 얘네들 전부 다 곱해서 1 빼준 걸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게 지불하는 경우의 수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29가지가 나올 거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5,000원짜리가 2장 있고 만원짜리 1장 있잖아. 네. 그러면은 0원에서부터 5,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까지를 다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니까 요때는 얘로 환산하라. 4장. 괜찮아? 네. 그리고 0에서부터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다 지불이 가능해 안 해? 가능? 아니요. 해요. 아니요. 아니 아무는 일상생활 가능해? 잠깐만. 변환이 가능해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다 지불이 가능해 안 해? 안 돼요. 안 되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5,000원, 6,000원. 5,000원, 5,000원짜리 한 장 되잖아. 아하. 만원, 5,000원짜리 2장 되잖아. 11,000원. 만원짜리 한 장에다 1,000원짜리 내면 되잖아. 5,000원짜리 2개에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내면 되잖아. 35,000원. 그건 전체 금액을 넘어가지 않아? 이거 만원이고 여기 만원이니까 전체 금액이 24,000원이잖아. 네. 그러니까 0원에서부터 24,000원까지 1,000원 단위에 대한 금액들을 다 지불할 수가 있냐고. 돼요. 가능하지? 네. 이때는 너희가 이걸 전체로 그냥 1,000원짜리 금액으로 변환을 시켜버려라. 네. 그 다음에 지불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네. 금액의 수로. 이해가?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까지. 그래서 저 B 같은 경우는 24가지가 나왔을 거야. 7-4번 10원짜리 동전 몇 개 있대요? 3개. 이제는 좀 1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거 좀 빼면 안 되나? 요즘에 누가 10원짜리 써? 자,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고 50원짜리 동전 X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어요. 근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59가지. 뭐 이건 어렵진 않네. 여기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4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3 그래서 1 빼준 게 59구나.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네. 1 넘겨주면 60
그럼 얘가 12니까 12로 약분해주면 5 나와서 x는 4겠네요.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얘가 4개. 그러면 10원짜리가 3개 있지. 네. 그러면 50원짜리 4개 있지. 그러면은 50원 그리고 100원짜리 2개 있죠. 그럼 50원 단위가 다 지불이 가능해 안 해? 해요. 그러니까 변환. 그럼 100원짜리 2개를 50원으로 변환하면 50원짜리 몇 개가 되는 거야? 네. 원래 있었던 4개와 이게 4개로 변환되니까 8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0원 단위, 10원짜리가 3개, 50원짜리 8개인 거지. 네. 변환이 돼야 돼. 안 돼요. 안 되죠. 40원 못 내잖아. 네.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잖아. 네. 이해가? 네.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네. 그리고 50원짜리가 지금 8개가 있어. 네. 이걸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해도 되겠냐고. 모든 10원 단위를 다 지불할 수 있냐고. 아니요. 네요. 못 내잖아. 40원 단위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불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면 돼요. 변환이 될 때까지 다 변환해놓고. 그러면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게 4개,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게 9개. 곱해서 1만큼 빼준 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된다. 감이 와? 네. 난 이게 옛날에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괜찮아? 네. 이해 안 가면 이거 10원짜리 지폐랑 5,000원짜리 지폐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보면 생각해봐요. 10원짜리 지폐. 아니 많이 그렇다는 거지. 35가지 나오겠네. 괜찮죠? 네. 다음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네요. 관계식 기억나? FN은 FN은 n-1 n-1 곱하기 n-1 더하기 n-2 n-1 곱하기 f n-1 더하기 f n-2 요거. 오케이? 그리고 f1은 얼마다? 0 0. f2는 1 그러니까 f3부터는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지. 네. 그럼 f3은 얼마가 나와? f3은 2 곱하기 가로 열고 f2 더하기 f1. 그럼 2개 더하면 1 곱하기 2는 2. 그럼 f4는 3 곱하기 2개 더한 거. 9 3 곱하기 2개 더한 건 9. f5는 44 4 곱하기 2개 더한 거. 44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F6은 5 곱하기 2개 더한 거. 65 53 더하기 5. 그래서 곱하기 5. 그러니까 260. F7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4명의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자기 자신 것을 채점하지 않을 때 나누는 경우의 수는 F4를 구해라. 9가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기는 한데 이제 수영도를 그려서 푸는 방식도 있어요. 어이, 하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 그럼 A가 채점하는 그 시험지는 B 아니면 C 아니면 D겠지? 네. 그러면 A가 B 것을 채점했다라고 한다면 B가 채점하는 건 CDA. 그러면 남은 시험지가 A, C, D. 그러면 CD가 남았지. 그럼 DC가 될 수밖에 없죠. 네. A, D가 남았지. 네. BC가 사용됐으니까. 네. 그럼 A, D인데 D가 D 자리에 오면 안 되잖아. DA가 되고. A, C가 남았지. 네. 그럼 C가 자기 거 하면 안 되니까 A, C밖에 안 되죠. 네. 그러면 A가 B를 채점했을 때 경우의 수 3개 나왔지? 네. 그럼 얘도 3개겠네? 네. 얘도 3개겠네? 네. 그래서 9개. 네.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얘는 수영도를 풀고. 괜찮아? 네. 근데 요거를 알아두시면 너희는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몇이 나오든 간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이제 문제를 봤어도 F5 이상급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이 정도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이게 44가지구나 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네. 네. 근데 이걸 모르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까지네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자. 문제 풀어보세요.